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들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56%, S&P 500은 0.33% 정도 하락했으며 러셀 지수가 그나마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 알파벳이 갭상승을 하며 주가를 유지한 반면 AMD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이던스 발표로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SMCI는 회계 감사 관련 이슈로 인해 주가가 33% 급락하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의 GDP는 2.8% 성장에 예상치 3.1%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은 오히려 적절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에 유력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과거 2016년 대선 당시 급락했던 사례처럼 큰 불확실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에 속한 약 15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일이 지나면서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은 아마존, 우버,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마스터카드, 인텔 등의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지수를 분석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동일 비중 ETF와 나스닥 동일 비중 ETF를 살펴보면 최근 S&P 500 동일 비중 ETF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하락하며 횡보하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동일 비중 ETF는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머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여전히 단기 및 중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하는 날에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점을 보면 기관들이 매도를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주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실적은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술주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우 지수는 여전히 단기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 크게 좋은 성과를 보이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형주들은 지난주에 박스권을 형성한 후 하락하여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이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상승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항선을 돌파한 만큼 내일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 중소형주는 투기적 상승에 영향을 받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형주 내 기술주들이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주를 살펴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형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나 결국 마감할 때 대부분의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활용해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노리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UPRO는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5,8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TQQQ는 점차 정고점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구글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예상치는 상회했고 내일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TQQQ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더 큰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USD는 AMD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USD의 포트폴리오에서 AMD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USD는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전저점이 점점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급격한 매도세가 보이지 않으며 시장 심리가 크게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년 장기채는 급락 후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했지만 크게 급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형주의 상승과 장기채 하락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어제 돌파한 후에 오늘 또 돌파를 했는데요. 두 번째 돌파 후엔 횡보할 가능성이 많으니 당분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이는 돌파 후 자주 일어나는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돌파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한 패턴이며 현재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시장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초과하는 수익과 매출을 기록했지만 사용자 성장 측면에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5% 증가했으나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활성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아 향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프라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는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 증가도 큰 악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메타가 장 마감 후 약 3%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상승 모멘텀이 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이번 하락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입한 투자자들이라면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유지한다면 메타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확실하며 현재의 하락은 시장 심리에 의한 일시적인 변동일 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좋은 실적 발표와 달리 가이던스가 약해서 장마감 후에 주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33% 증가하여 두 자릿수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1등 자리를 유지할지 의문이 생기며 내일 발표될 아마존 실적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제로섬 게임인지 아니면 매출 증가와 시장의 확장이 모두 가능할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관련하여 오픈 AI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보이며 CEO의 리더십 덕분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제공했고 오늘 돌파로 인하여 실적에 대한 긍정적 뷰가 나왔는데 장마감 이후 하락이 보여집니다. 내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장마감에 내려간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회계 조작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계 감사인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미국에서 회계 감사인의 사임은 종종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며 이는 SMCI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주식의 급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락 모멘텀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SMCI의 회계 문제와는 무관하며 GPU 패키징에서 강점을 지닌 회사로 델과 같은 하드웨어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AMD가 또 하락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의 실적 악화는 엔비디아에게 더 나은 시장 점유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AMD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경쟁이 있어야 기술력이 발전하고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게 되면 결국 기술 혁신의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AMD는 항상 기술력에서 뛰어난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오늘 SMCI의 회계 문제와 AMD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9달러, 143달러 범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 이 구간에서 데이트레이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상황은 나쁘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현재로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섹터와 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이 있었지만 특정 섹터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대부분 하락했으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1% 정도만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더 큰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 주식들이 드디어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CEG와 VST 같은 유틸리티 대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현재 횡보 중인 이 주식들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끝날 수 있지만 반대로 상승 전환된다면 이는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주식은 금리 변동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주간 차트로 보면 여전히 해당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주식에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 동결 또는 인하의 신호가 나온다면 부동산 주식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실적 발표가 된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딧이 눈에 띕니다. 레딧은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특히 제 주변 남성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레딧의 EPS는 예상치를 42.87% 상회하며 주식 또한 42% 상승했습니다. 레딧은 9월 초부터 시장이 공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 함께 상승 모멘텀을 보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수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실적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자는 반독점법 관련 이슈로 한때 주가가 급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자는 여전히 카드 결제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5월과 7월의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라이 릴리 주식이 오늘 급락한 이유는 실적 부진, 특히 당뇨 및 체중 감량 약품 판매 부진 때문이었고 이는 노보 노디스크의 하락세를 이미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만 관련 약물 판매가 예전처럼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일라일리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만큼 한 분야의 부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장 초반 급락을 보고 매도할까 고민했으나 용기를 내어 추가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시가보다 상승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어떤 큰손이 매도했지만 동시에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장이 마감할 때쯤 일라일리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고 이는 큰손들의 매수가 주가를 안정시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변동성을 통해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봉을 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매일지를 살펴보면 레버리지 ETF인 UPRO, TQQQ, SSO, QLD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 ETF는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에서는 스윙 모멘텀을 활용해 3개의 종목을 매수하고 실적 발표로 인하여 상승한 CTRE를 매도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이용해 새로운 매수도 진행했으며 적립식 투자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금 투자는 오늘 일라이 릴리의 실적 쇼크가 나왔길래 매수했고 애니도 현재 시장 심리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매수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빅테크가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빅테크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빅테크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돌파 시점을 주목해 전략을 세우면 좋겠고 장기 투자자들은 나스닥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